다중우주 및 평행우주는 존재하는가? 먼저 질문이 무한직선은 존재한다. 이게 논리적으로는 이해를 할 수가 없는 거죠. 이거는 일단 직선은 뭐 이해는 합니다. 근데 그게 무한히 직선이다. 논리적으로는 이해할 수가 없다. 만물은 휘어져 있다. 휘어져 있다. 뭐 그게 엄청 큰 동그라미든지 엄청 작은 동그라미든지 그 뭐 파동이든지 하여튼 휘어져 있다. 이거는 이제 현실이라는 거죠. 이건 충분히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결국 무한이라는 게 도대체 뭐냐 이해를 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게 다중우주, 아마 다중우주론에서는 다중우주는 유한인 것 같습니다. 유한. 이런 개념에 좀 가까운. 평행우주는 양자역학적 관점인데 평행우주는 무한 아니냐 지금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과연 다중우주론은 어메이 블랙홀 우주론에서도 다중우주를 주장하고 있고요. 평행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라는 것이 이제 본 결론입니다. 그럼 도대체 이런 말이 어떻게 나왔을까? 한번 살펴보니까 나사 우주 전파 만원경 관측 결과는 관측했답니다. 우주가 무한하다는 사실을 강력히 시사한다. 아니 우주가 무한하다. 무한하다는 거는 결국 우주는 무한히 직선으로 뻗어 있다는 얘기 아니겠습니까? 여기서 이제 이러한 것을 힌트를 얻어서 이제 미국 펜실베니아대 맥스 케크 마크 물리학 교수입니다. 우주가 무한하다면 가정이죠. 우리가 관측할 수 있는 한계 넘어 어딘가에서 우리가 살고 있는 곳과 똑같은 다른 우주, 심지어 나 자신과 똑같은 존재가 있을 수 있다. 평행우주, 다중우주, 평행우주. 과학자들이 한번 계산해봤답니다. 지구를 중심으로 반지름 약 3조 5천억 광년, 어마어마하게 큰 되는 공간 안에는 나와 같은 존재가 하나쯤 존재한다. 3조 5천억 광년에 한 개쯤은 존재한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이게 평행우주, 이거는 도대체 무한대로 펼쳐져 있어야죠. 평행우주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계속 우주가 발생을 되는 거니까 무한대로 우주가 발생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과학의 법칙이 다른 우주, 이제 또 과학의 법칙이 다른 우주도 있답니다. 전체 우주가 초기에 엄청난 속도로 팽창하면서, 여기까지는 이제 빅뱅 이론이죠. 이렇게 물리 법칙이 다른 소우주들이 발생한다, 할 것이다. 결국 가정입니다. 평행우주가 뭐냐? 자기 자신이 살고 있는 우주가 아닌 평행선상에 위치한 또 다른 세계를 가리킨다. 평행우주. 계속 평행우주가 발생을 한다는 거죠.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그럼 나만 선택하느냐? 너도 있고 그도 있고, 뭐 코끼리가 또 어떻게, 개미가 또, 박테리아가 또 어떻게 선택하느냐에 따라 가지고 평행우주가 계속 발생된다는 거죠. 결국 무한대 아니겠습니까? 이게 무한대 평행우주가 발생된다. 도저히 이해하기 힘든. 근데 그게 양자역학의 세계라는 거죠. 인플레이션 다중우주, 경관 다중우주는 그냥 원본 우주 A, B, C, D 이런 식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은 평행우주론이 있고 인플레이션 뭐 또 다중우주론 이런 거는 원래 그렇게 존재했다고. 저는 이제 이거 제가 주장하는 어미 블랙홀 우주론은 이것과 유사하다. 2페이지 두 번째 동영상에서 제가 주장했듯이 우리 세계는 여기에 존재한다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여기에 있고 그 어미 블랙홀 표면에 우리의 우주가 펼쳐져 있다. 뭐 이거 엄청나게 많이 있지 않겠습니까? 이게 뭐 수천억 개 곱하기 수천억 개 있겠죠. 다중우주론과 일치하고 있다. 양자적 평행우주란 거는 그냥 있을 수 있는 가능성이라는 개념. 그러니까 그냥 아마 이제 있을 수도 있다. 그런 가능성을 좀 부풀려 가지고 평행우주가 존재한다라고 이렇게 주장하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우주는 초래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 가능성이죠. 가능성. 개수만큼 갈라져 나간다. 이게 하여튼 가능성은 이해는 하겠는데 이 갈라져 나간다가 또 이해가 안 되는, 무한대라는 거죠. 결국은 나와 똑같은 인간이 무수히 많은 우주에서 살고 있다. 무수히 많은 우주, 이게 하나쯤이 3조 5천억 광년이라는데 무수히라고 했으니까는 이거는 뭐 계산 불가능. 에벨에서 다중우주 해석, 임의의 관측이 진행될 때마다
관측이라는 게 가장 핵심이에요. 양자역학에서는 이 관측이 아주 핵심이죠. 그래서 뭐 슈레딩거의 뭐 고양이가 죽었냐 살았냐 관측해야 한다. 양자적 분기점 형성되면서 우주가 갈라진다. 우주가 갈라진다. 도대체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우주가 어떻게 갈라지냐는 거죠. 앞에서도 뭐 이거 당연히 질량 보존 법칙 성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럼 에너지 보존 법칙 성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엔트로피 증가 법칙 우주에 걸쳐서 성립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런 것들 다 무시한다는 거죠. 우주가 갈라진다는 게 아닌 거죠. 우주가 새로 똑같은 게 복사가 된다는 겁니다. 그 어떻게 질량이 어떻게 복사가 되냐는 거죠. 정보는 복사할 수 있다. 근데 어떻게 에너지가 어떻게 에너지가 갈라지면 절반으로 2분의 1 저쪽으로 하고 2분의 1 이쪽으로 가야 되는데 똑같은 에너지가 1이 2가 되고 3이 되고 4가 되고 5가 되고 뭐 10의 막 천승 개로 간다는 거죠. 그 에너지가 1이라는 질량이 원래 1이라는 질량인데 그게 10의 천승 10의 만승 개로 질량이 짠 나타난다? 이런 보존 법칙들 다 무시하는 그런 건데 그런 이제 이론인데 여하간 아주 유명한 이론이니까 끈이론에서는 공간을 찢어 이어 붙여서 끈이론은 공간을 마음대로 이렇게 찢을 수도 있고 이어 붙일 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우주의 다른 공간을 연결시킬 수도 있다. 끈이론. 선대 폭발 이론. 우주 초창기에 중력이 작용을 합니다. 그래서 물질들이 한 곳에 모이죠. 블랙홀이 탄생을 합니다. 블랙홀 주변에 형성된 사건 지평선은 내부와 외부를 영원히 차단한다. 차원이 다르다는 거죠. 블랙홀은 플랑크 길이까지 축소돼서 대폭발을 이루면 이게 바로 우주다. 대폭발 우주론이죠. 빅뱅 우주론. 빅뱅 아주 작은 입자가 뭐냐, 정체가 뭐냐를 얘기하는 것이고, 고전 물리학에서 물리 법칙은 고전 물리 결정론적인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미 결정되어 있다는 겁니다. 이제 확률 그런 게 아니고 고전 물리라 그러면 이제 뭐 다중우주, 평행우주 다 이게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제가 계속 어미 블랙홀 우주론에서 계속 43페이지에 걸쳐서 계속 주장하는 거는 고전역학에다가 어미 블랙홀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이렇게 고전역학이 이거예요. XYZ 세상을 이렇게 해석하는 것이 고전역학이다. 이 고전역학에 어미 블랙홀을 집어넣으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이 현실의 수직 방향의 차원을 집어넣으라는 겁니다. 그것이 이제 뭐 전자는 왜 양자화 되는가, 바로 또 모든 것의 이론 통합 방법론. 즉 우리 고전역학은 이거죠. XYZ 아주 명확한 세계를 해석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거기에 어미 블랙홀, 이게 어미 블랙홀이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이런 특성을 만든다는 겁니다. 알파의 세계, 불확실성의 세계. 그리고 XYZ가 빨간색이고요. 이것의 요만큼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베타의 세계, 파동의 세계라는 거죠. 이렇게 이쪽 방향으로 이게 파동이라는 겁니다. 고전역학에다가 어미 블랙홀을 집어넣으면 고전역학의 XYZ 현실을 해석해주고 불확실, 파동, 이거 양자역학의 세계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이런 것들을 만든다. 결국 양자역학은 관측이라는 문제가 개입하면 역시 관측 아주 중요합니다. 양자역학에서 관측 매우 중요하죠. 문제가 개입하면 확률에서 결과로 넘어가는 중간 단계에 자유의지가 개입할 여지가 있을 수 있다. 선택, 자유의지라는 말은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근데 그건 내가 어떻게 선택하느냐. 인간 중심주의 아닙니까? 박테리아가 앞으로 갈까, 옆으로 갈까, 도망갈까. 박테리아도 자유우주 있잖아요. 하여튼 이거 양자역학, 양자역학은 이러한 개념으로 인해 가지고 이제 양자적 세계가 평행우주가 펼쳐진다. 그것도 무한히 내가 하나 선택하면 평행우주가 하나 탄생하는 거예요. 그럼 너가 선택하면 또 평행우주가 탄생하는 거죠. 박테리아가 선택하면 박테리아도 또 평행우주, 박테리아의 평행우주가 아니라 전 우주가 카피본이 탄생한다는 거죠. 도대체 몇 개가 탄생한다는 건지. 제 주장이 관측, 양자역학은 관측이 매우 중요합니다. 관측을 이해를 못하니까 양자역학에서 이러한 평행우주 이런 개념이 나온다는 거죠. 이 관측에 대해서는 저 뒤에서
전자이중술 현상에서 이제 관찰자 효과, 도대체 관찰자 효과가 뭔지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양자의 세계가 아니라는 거죠. 어미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계라는 겁니다. 어미 블랙홀이 지배하는 세계, 명확하다는 거죠. 이해할 수 있다, 우리가. 즉 어미 블랙홀이 절대적 관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시 보면 양자역학은 관측이 매우 중요한데, 관측을 안 하면은 도무지 종잡을 수가 없는데, 관측을 하면 하는 순간 명확해진다는 거죠. 그래서 관측이 매우 중요한데, 이 관측은 나가 관측하느냐, 너가 관측하느냐, 아니면은 그 제3자, 뭐 전혀 모르는 제3자가 관측하느냐가 아니라는 거죠. 그 전혀 상관없이 어미 블랙홀이 이미 절대적 관측을 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 절대적 관측이란 뭐냐? 만물을 당기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모든 보존 법칙이 성립해야만 합니다. 앞에서 그래서 그럼 인간의 행동 있죠? 인간의 행동은 상대적 관측일 뿐이라는 겁니다. 이게 선택, 상대적 선택, 상대론이 아니라 절대론이 돼야 된다. 어미 블랙홀이 절대적 관측을 하고 있다. 뭐 여기서 뭐 전자가 움직인들, 뭐 전자가 없다, 만물이 없다, 만물이 없다. 한들 어미 블랙홀이 절대적으로 당기고 있다는 겁니다. 그 당기고 있다라는 뜻이 관측을 하고 있다는 뜻이거든요. 그게 전자, 어미 블랙홀이 이미 이렇게 관측을 하고 있다. 이것이 바로 절대적 관측이다. 뭐 나가 관측하고 너가 관측하고 뭐 제3자가 관측하고 전혀 관련 없이 명확하다. 그런데 이제 고전역학, 제가 명확하다고 하는 뜻은 다르다는 거죠. 이것이 명확하다는 겁니다. 이 세 가지 합, 현실, 불확실, 파동, 이 세 가지의 합이 어미 블랙홀에 의해서 발생된다. 어미 블랙홀로, 그렇다면 이제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 한번 평행 우주를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평행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했는데 어쨌든 말을 한번 만들어 보자. 그럼 어미 블랙홀이 여기 있고, 이렇게 어미 블랙홀이 자기력선, 이게 자기력선입니다. 자기력선을 강력하게 내뿜고 있다. 어미 블랙홀이 자기력선을 강력하게 내뿜고 있고, 이 자기력선과 자기력선 사이가 공간이다. 여기가 공간인 거예요. 여기가 공간. 이렇게 첫 번째 공간이 있겠죠. 첫 번째 자기력선 공간, 두 번째 자기력선, 세 번째, 네 번째 쭉쭉쭉쭉 가가지고 맨 밑에 자기력선 공간이 또 있을 겁니다. 이렇게. 근데 평행 우주, 어떻게 평행 우주를 설명할까? 그러면 이제 우선 우리 우주가 여기 있다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우리 우주는 첫 번째 공간에 있다. 그것은 이제 중력파 발생의 근본 원인에서도 이제 우리 우주는 이거 첫 번째 공간이 우리 우주다 라고 제가 설명을 했었고, 또 여기 입자의 탄생 과정을 한번 그려보자. 이 첫 번째 공간이, 어미 블랙홀의 첫 번째 공간이 우리의 세계, 우리 물질이 존재하는 세계고, 두 번째 공간이 이거 혹시 그 중성자들이 존재하는 세계이지 않느냐라고는 한번 추측을 설명해 봤었고,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 다중 우주 및 평행 우주를 설명할 수 있다. 한번 제가 이거 설명하는 거를 들어보고 이게 그럴 것 같은지 아니면 말도 안 되는 얘기인 것 같은지, 이게 있다는 거죠. 이게 있습니다. 그럼 내가 어떤 선택을 해요. 선택을 하면은 여기 축에서 얘를 카피를 합니다. 내가 선택을 하면은 카피를 해서 두 번째 공간에다가 그 카피본을 만들어요. 그럼 두 번째 공간에 카피본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럼 또 두 번째 공간에서 그럼 나와 다른 그죠. 나와 다른 나 2, 나 2번의 나와 또 어떤 선택을 합니다. 그럼 세 번째 공간에 또 이렇게 카피가 되는 거예요. 누가 카피를 하느냐? 이게 축이 카피를 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를 지금 계속 하고 있는데, 하여튼 이렇게 세 번째 공간에 카피본이 있고, 네 번째 공간에 카피본이 또 탄생을 하는 거예요. 다섯 번째 공간에 또 카피본이 탄생을 하는 거고, 역시 질량 보존 법칙, 뭐 에너지 보존 법칙 다 무시하고, 이게 말이 되느냐? 이게 말이 안 된다는 얘기죠, 이게. 그래서 뭐 굳이 뭐 억지 끼워 맞춤으로 이게 1번 평행 우주, 2번 평행 우주, 3번 평행 우주, 4번 평행 우주 쭉쭉쭉쭉 가는데 이제 결국 모순이 발생을 합니다. 왜? 맨 마지막에는 이게 어미 블랙홀하고 부딪히거든요. 이게 즉 이렇게 1번, 2번 이게 무한대가 될 수가 없거든요. 이게 공간이 무한대가 될 수가 없지 않습니까? 결국은 어미 블랙홀하고 부딪혀야죠. 이게 평행 우주는 어미 블랙홀 우주론으로는 설명할 수가 없다. 그래서 이제 어미 블랙홀 우주론,
XYZ 공간, 여기가 XYZ 공간이고 빨간색 선 여기가 어미 블랙홀을 지배해서 어미 블랙홀이 전 우주를 지배하고 있다. 어미 블랙홀이 전 우주를 지배하고 있습니다. 어미 블랙홀 지배에서 가장 안정적인 공간이라는 거죠. 이게 현실 물리, 즉 현실 물리라는 거는 이제 고전 물리. 여기가 가장 안정적입니다. 이게 만물은 가장 안정적으로 위치하려면 여기에 위치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XYZ 현실 공간이라는 겁니다. 그러니까는 이제 입자들이 멈춰 있으면 이렇게 점으로 이렇게 나와 있다는 겁니다. 알파축이 뭐냐? 알파축. 어미 블랙홀의 수직인 방향. 도대체 이해가 안 가는 거죠. 왜냐 우리 현실은 여기 선, 빨간색 선인데 이것의 수직 방향 이해가 안 간다. 안 가지만 하여튼 알파축이 분명 그림상으로 존재하니까 여기라는 거죠. 여기 어디서부터 어디까지?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불확실성. 왜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분명 같은 공간이에요. 분명 여기 우리 공간이죠. 즉 가장 안정적인 공간. 여기도 우리 공간이에요. 여기도 우리 공간이에요. 여기도 우리 공간인 거예요. 근데 도무지 이해가 안 가는 불안정한 공간. 그래서 알파축이 뭐냐? 어미 블랙홀 지배를 벗어나려는 성질이라는 겁니다. 이게. 그러니까 여기가 어미 블랙홀 성질을 있는 그대로 다 받는 가장 안정적인 공간. 여기가 이제 막 벗어나려고 하는 거예요. 어미 블랙홀을. 이게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불확실성의 물리. 불확실성이 분명 존재한다는 거죠. 그래서 자유 알파 알갱이, 자유는 이제 또 우리 XY 세상에 떠돌아다니는 알파 알갱이, 알파 알갱이 이렇게 생겼다. 이거는 앞에서도 계속 제가 설명을 했었고, 이 알파 알갱이는 어미 블랙홀 입자라는 겁니다. 이게 어미 블랙홀이 그 알갱이를 만들었다. 필히 알파 불확실성을 띈다는 거죠. 도대체 이게 불확실성, 이게 입자인지 파동인지, 입자 아니죠. 열렸기 때문에 입장이 불확실하다는 겁니다. 도대체 불확실하다. 이게 움직이면은 멈춰 있으면 구속시켜 놓으면 이게 점인데 아주 안정적이죠. 그래서 이제 이걸 움직이겠다. 움직인다 하면 이렇게 움직인다는 겁니다. 이것을 움직여요. 이동을 시켜요. 이동을 시키면 이렇게 이동 간다. 이쪽 우리 세계가 이게 XYZ가 이거니까 그 전자를 쏩니다. 전자를 쏘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것은 바로 전자 이중슬 현상. 전자가 이렇게 있는데 원래 이렇게 가장 안정적으로 있었는데 이게 쏩니다. 쏘면 이렇게 간다는 거죠. 이게 이 전자가 쫙 그 원뿔 모형으로 이렇게 간다. 이것이 이제 불확실하는 거죠. 이게 도대체 우리 현실 공간에서 벗어나 있지 않습니까? 이렇게. 이거 매우 불확실하다. 베타축이 또 있다는 겁니다. 베타축은 뭐냐면 우리 현실 공간에 이쪽 방향으로의 수직. 이건 어미 블랙홀 지배를 벗어난 세상입니다. 이거는 파동 분리라는 거죠. 파동의 세상이다. 왜냐하면 이게 수직과 수직의 차원은 수직이다. 수직을 잘 이해를 해야 된다. 그래서 그 자유 베타 알갱이는 할미 블랙홀 입자다. 앞에서도 계속 제가 설명을 했었고, 필히 베타 파동 운동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알갱이가 뭐냐? 여기서 알파가 이겁니다. 알파 알갱이가 이거예요. 베타 알갱이가 이겁니다. 이 속에 이거. 알파 알갱이는 어미 블랙홀이 만든 알갱이. 베타 알갱이는 할미 블랙홀이 만든 알갱이. 이것은 알파는 반드시 입자예요. 입자. 알갱이. 알파는 반드시 알갱이인데 베타는 필히 파동이라는 거죠. 그럼 베타가 파동이냐? 아니. 앞에서도 제가 전자는 왜 양자화 되는가 해서 그 차원 1개가 차이 나면은 알갱이이고 불확실한 알갱이이고 차원 2개가 차이가 나면은 파동이라고. 그래서 얘는 알갱이죠 지금. 왜? 알파 이게 베타는 알파에 구속되어 있거든요. 근데 얘를 터트리면 얘는 할미예요. 할미. 차원 2개가 차이가 났기 때문에 파동으로 움직인다. 알갱이가 될 수가 없다. 근데 여기서 또 자유 알파 알갱이를 이중슬럿 통과시키면 알파 파동 운동을 한다는 겁니다. 알파 파동 이거라는 거죠. 원래 알파 불확실해요. 알파 불확실성인데 이중슬릿 통과시키면 알파 파동이 된다는 겁니다. 그럼 알파 파동, 분명 알파는 입자예요. 입자.
알파는 분명 입자인데 파동으로 지금 바뀌어버리지 않았습니까? 이건 잘못됐다는 겁니다. 이거는 정신 차려라. 그것이 바로 관찰자 효과다. 뭔가가 조금이라도 건드려주면 이 파동을 입자로 똘똘똘 마는 거예요. 누가 어미 블랙홀이 똘똘똘 만다. 그래서 필히 알파 입자, 알파 불확실성 입자, 베타 파동. 알파 파동은 이거는 잘못된 거다. 건들면 이게 알파 파동 건들면이라는 말은 관측을 하면은 알파 불확실로 복원, 즉 알파 알갱이로 복원된다. 그래서 우리 현실 공간이 이렇게 펼쳐지는 것이고, 그래서 이게 파동이죠. 이게 알파 불확실 운동은 이렇게 운동하는 것이고, 베타 파동은 이렇게 운동을 하는 것이다. 중성 공간이 있습니다. 중성 공간의 두 번째 공간이 뭐냐? 중성자들이 위치하는 공간이지 않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첫 번째 공간이 안정적입니다. 두 번째 공간은 불안정하다는 거죠. 불안정하다. 그럼 또 논리가, 그럼 세 번째 공간에 위치하는 것들은 없을까? 공간 3에 입자가 위치할 수 있을까? 이거 만약에 이걸 만들어낸다고 한다면 아마 또 노벨 물리학상 또 받겠죠. 반공간, 맨 밑에 공간이 반공간입니다. 반물질의 세계, 반전자들이 가득 쌓여있다. 반전자 쌓여있다. 이게 바로 블랙홀 정보론이라는 겁니다. 스티븐 호킹 박사나 뭐 여러 사람들이 블랙홀 속에 정보가 있다고, 홀로그램 우주론 또 유사하죠. 이것이 바로 거기에 그 반전자들이 가득 쌓여 있다. 이것이 바로 정보이다 라는 것을 또 뒤에 생명체 및 진화의 정보는 어디에 있는가? 우리 어미 블랙홀에 있는 게 아니라 할미 블랙홀, 증조 할미 블랙홀에 정보들이 가득 쌓여 있다. 자식 블랙홀에 정보가 쌓여 있지 않고 홀로그램 우주론과 정반대인 거죠. 분명 정보는 블랙홀 표면에 있는데 자식 블랙홀에 있는 게 아니라 어미 블랙홀, 할미 블랙홀 표면에 정보들이 가득 쌓여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평행 우주는 존재하지 않는다. 이것이 불확실성이고 이것이 파동이다. 알파 불확실, 베타 파동, 계속 그 이중슬럿, 이것 때문에 혼동이 오는데, 이중슬럿은 건들면, 원래 알파 파동이 건들면 알파 입자로 복원된다 라는 것을 제안드리겠습니다.